안녕하십니까. 참, 언론들에서 자꾸 이제 그 주식을 사라고 부추기는 걸 보면서 어,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이거 사실 뭐 자꾸 이제 뭐 아직도 싸다, 목표 주가를 얼마로 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꾸 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SNS에서는 뭐 시타델인가요? 예, 뭐 여기 금융사에서 금융사다 이거 뭐예요? 그 시타델 네, 그 상업한든지 아무튼 음모론이 막 제기되고 있잖아요. 일부러 막 폭락을 시켰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낮은 지점에서 다시 이제 주식을 살 수 있게끔 일부러 이제 폭락을 시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풍문이 많은데 그때도 사실 뭐 계속 고점 아니다, 뭐 500만 원 간다, 삼성전자 50만 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많이 이제 현혹을 시켰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게 그냥 냉정하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5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5배가 올랐어요. 하이닉스도 거의 뭐 10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올랐는 상태에서 이게 뭐 더 오르는 거를 기대한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난센스예요. 예, 난센스입니다. 그러니까 더 오르면 좋지, 뭐 더 오르면 좋은데 거기 지금 뭐 얼마나 더 오르겠어요? 이게 뭐 20%가 오르겠습니까? 30%가 오르겠습니까? 뭐 JP 모건이든 모건 스탠리가 하는 얘기처럼 뭐 앞으로 60% 정도 더 오를 뭐 그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지금 오른 거에 비하면 사실 뭐 주족지열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60% 오르고 나면 그럼 그대로 있겠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예, 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뭘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이 지금 뭘 다시 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오르면 좋죠. 예, 오르면 좋은데 저는 이게 뭐 개인 투자자가 이제는 돈을 벌 수 있는 그 어떤 그 환경으로 올라야지 개인 투자자가 다시 또 거기다 들어가가지고 자기 돈 꼬라박 가면서 외국 애들 배불려 주는 걸로 하면은 이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개인 소비가 위축되잖아요. 예, 사실은 뭐 지금 개인들 중에서 돈 번 사람은 정말 옛날에 막 진짜 5분의 1 전에 샀던 사람들 외에는 최근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손해를 보고 지금 나오거나 아니면 계속 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이 물려 있으면은 사실 그 돈이 원래 나와가지고 소비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돈인데 그 돈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예, 묶여 있는 겁니다. 부동산 자금에 묶여 있듯이 묶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제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뭐 그냥 당분간 좀 조용히 있든지, 뭐 한번 그렇게 잘못 해가지고 뭐 엄청난 폭락을 일으키게 만들어 놓고선 뭐 노무라가 뭐 얼마나 일단 70만 원을 뭐 한다, 700만 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정도의 그걸 제시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뭐 떨어지고 나선 아무도 책임지는 놈이 없어요. 예, 아무도 책임지는 놈이 없어요. 뭐 SK 하이닉스가 뭐 아직도 뭐 2배 이상, 3배 이상 간다고. 아니 그렇게 갈 주식이면 왜 지금 안 올라? 그것도 웃겨. 어? 그렇게 갈 주식이면 왜 안 오르냐고. 응? 미리 사지. 지들이 미리 사지 왜 안 사? 그리고 뭐든지 주식이라는 것은 선행을 하잖아요. 그쵸? 예, 뭐 지금 30년까지 막 대인 티켓 남아있다 그러면 원래 그 이미 결론이 난 거지만 예전에 닷컴 버블 시절에도 그 시스코인가요? 예, 그 시스코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뭐
몇십 배가 올라가지고 그게 다시 전고점을 가기까지 20년이 걸렸던데 20년. 시스코가 전고점까지 다시 가는데 2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손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20년 동안 물려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올라도 10%, 20%, 30%예요. 그러니까 뭐 배당을 많이 준다고 모르겠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서 배당을 많이 준다고 모르겠는데, 아니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삼성그룹 펀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삼성그룹 펀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조금, 삼성전자는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여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전처럼 막 진짜 막 더블로 가고 이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되고, 그냥 뭐 폭락은 안 한다. 뭐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지. 지금은 누가 봐도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작년에 7만원 할 때 얘기했던 그 상태에서 지금 많이 오른 상태잖아요. 이미 3배, 4배 정도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굳이 여기서 더 뭘 한다는 거는 좀 넌센스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뭘 매수를 하고 이런 것들은 넌센스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수익을 크게 내려면, 그러니까 뭐 있는 걸 놔두라고 했어요. 있는 거는 팔지 말고 놔두고, 있는 건 팔지 말고 놔두고, 제가 현금화를 시키라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론에 너무 이게 좌지우지 되지 말아달라는 거. 지금 이제 매일경제, 한국경제든 경제신문도 지금 계속 누가 사주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떤 금전적인 그게 아니더라도 자꾸 이제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허위 기사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믿고 가기에는 너무나 좀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언론 기사를 좀 구분해서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 외신이네 뭐네 이런 것들도 그 사람들이 앞뒤 다 자르고, 그러니까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악마의 편집. 그것도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이게 개인 투자자가 돈을 잃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개인 투자자 돈은 코 묻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 사람들도 그 돈이 있으면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뭐하러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돈 뿌려요. 그 돈이 그렇게 별거 아니면. 10만원, 20만원 그렇게 뿌려놓고, 주식으로 그렇게 막 뭐 몇백만원씩 손해보게 만들면은, 아니, 뭐 소비 진작 시킨다 그래가지고 뭐 10만원, 20만원 뿌리고 앉았으면서 주식으로 몇백만원, 몇천만원 손해보게 만들면은 그 사람들이 그게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8월 달에부터는 미국 증시가 좀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미국 증시는 지금 제 예상대로 오르고 있어요. 왜 이 증시가 오르냐? 이건 경제는 거시적인 어떤 정치적인 흐름을 읽어야 돼요. 왜 돈이라는 것은, 돈의 흐름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산에서 뭐 계곡물이 산 정상에서 강하구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런 어떤 거대한 환경에 의해서 돌아가는 거지. 그게 지금 뭐 물이라는 것이 뭐 갑자기 뭐 하구에서 산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되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들.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너무 이렇게 지금 다시 뭐 들어가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것은 너무나 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또 혹시나 모르니까, 있는 건 놔두라 이거야. 있는 거. 뭐 더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 되게 그걸 오르고 이런 상황은 아닐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이제 숨겨진 보석을 찾는 상황. 뭐 주식을 한다 그러면, 저는 뭐 개별 주식을 안 하니까 한다면 그렇게 놔두고, 또 저는 추천하는 거는 역시 미국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에다가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런 ETF 상품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들어가면 되게 좋죠. 왜냐면 환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1,400원대가 1,400 초반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 인덱스는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는 되게, 그러니까 달러가 되게 강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고. 근데 달러는 이렇게 강한데 한국 원화만 지금 강세가 된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저기 개입을 했는데도 지금 못 잡아. 일본 돈은 워낙 저기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정부가 개입한다 그래도 일본 돈은 잡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달려든 돈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뭐 전 세계에 통용되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만 나라에서 뭐 개입을 한다 이러면은 바로 어떻게 보면 변동이 되는 돈이죠. 일본하고 엔화하고 원화를 착각을 하면 안 돼. 근데 엔화는 지금 다시 엄청 좀 약간 잡혔다가 다시 또 지금 어떻게 된다? 저게 되고 있어요. 폭락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환율 위험하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달러 자산을 사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매국노래에서 무슨 뭐 원화 팔고 달러 사라 이런 게 아니라 여유 자금이 있으면, 왜냐면 다른 자금들이 다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그만큼 그 자금이 뭐 남이 가지 않은 돈으로 가서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가야 나도 돈을 벌고 남도 버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야 장사가 되듯이 돈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돈이 벌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다시 돈이 빨아들여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돈이 나갔다가 빨려 들어갔다가 이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게 반복이 돼. 한번 쭉 빨려 나갔다가 다시 또 쭉 들어오고, 이게 원래 기축통화 패권국의 어떤 하나에 걸리면서도 또 의무야. 이게 의무입니다. 돈을 또 이렇게 한번 더 빨아들이고 또 다시 푸는 게 이게 의무면서 권리야. 그 부분도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달러라는 것이 이게 무한정 계속 찍혀서 퍼트려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또 이제 전 세계로 퍼졌으면은 그게 다시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지금. 참 신기한 게, 언론이 뭐 부정선거 얘기도 잘 안 하지만 자기들한테 도움 안 되는 얘기 잘 안 해. 그러니까 한국 대기업 입장이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뭐 왜 개인 투자자들은 자기들한테 광고를 주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국민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말도 다 들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요번에 무슨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이것도 다시 유예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이에요. 아니 뭐 유예할 게 따로 있지, 무슨 그 돈이 몇 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유예하면 그건 미리 판사하면 어떻게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자꾸 이제 신뢰를 잃는 거지. 신뢰를 잃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 더더군다나 언론 같은 경우도 뭐 얼마까지 간다. 물론 뭐 투자는 자기 몫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권위 있는 것도 믿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또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 믿고 싶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컬렉티브 띵킹이라 그러죠. 집단지성. 우리 청년회의 같은 이런 집단지성에서 모여 있는 이런 구독자분들이 서로 의견을 구현해가면서 올바른 길을 좀 찾아야 됩니다. 올바른 길 찾아야 돼. 지금 보면 미국 금리가 사실은 유가가 이제 폭락을 하면 미국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직은 이제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쯤 떨어질 거예요. 내년쯤. 올해는 이제 좀 버티려고 하겠지. 왜? 쟤네들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으려고 확실하게 잡고 싶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달러가 계속 이제 강해지는 상황이 아마 지속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사실 금리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미국 금리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달러 강세가 과연 줄어들 것이냐, 그것도 아닌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원화를 찾는 외국인이 많아야지 뭐 원화가 강세가 되는데, 가면 갈수록 사실은 한국 증시가 메리트가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예. 그런 겁니다. 왜 미국이 지금 너무 돈을 못 벌었어요, 증시로. 그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스닥 올해 평균 수익률이 한 자리 숫자란 말이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되게 눌려 있는 상태인데, 이 눌려 있는 상태를 놔두고 굳이 이미 뭐 한 100% 올라 있는 코스피에다가 투자를 하겠냐? 제가 외국인이라면 그렇게 투자할까요? 예,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원화가 지금 많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들어갔다가 만약에 나중에 원화가 올라버리면은, 원화가 이제 폭락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손해야.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기가 되게 애매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환율 때문에라도. 지금 만약에 외국인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 주식이 올랐어, 10% 20% 올랐다 쳐, 예? 코스피가 20% 올랐다 쳐요. 근데 원화가 다시 절하대 20% 하락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똔똔이야. 예, 오히려 손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코스피가 뭐 더블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기껏 해봐야 뭐 7천에서 8천 되겠지. 8천이 된다 그래도 20%가 안 돼. 8천이 된다 그래도 20%가 될래나? 안 돼. 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주식이 올라가지고 자기들이 이득을 보는 것만큼 사실은 환율에서 다 까먹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내렸어요, 그 환율을 너무 급작스럽게 내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환율도 천천히 내렸어야지 뭔가 이게 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내렸어요. 왜 급작스럽게 내렸냐? 일하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민주당 정부가. 뭐 이거 아니면 저거고, 뭐 폭등 아니면 폭락이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냥 SK 하이닉스, SK 그룹도 내가 봤을 때는 참 보면 생각이 없어요. 걔네들이 그렇게 달러를 팔고 원화를 그냥 갑작스럽게 사니까 다른 회사들까지 다 샀잖아요, 지금 원화를. 왜? 자꾸 떨어지니까 자기들도 손해볼까봐 같이 판 거야. 달러를 같이 판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돈 벌었던 회사들이 달러를 같이 다 팔아버리니까 원화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계속 보면 다시 또 오를까? 계속 언제까지 그러면 SK가 달러를 팔겠습니까? 자기들도 외국에 써야 될 텐데. 그리고 지금 뭐 SDR이 계속 돈이 들어올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증시 각독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전체적인 거시적인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증시 리딩방도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기준을 잡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단순히 뭐 국내 정치라든지 국제 정치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라, 금융도 결국은 정치야. 예, 정치입니다. 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착각하면 안 돼. 금융은 경제에 따른 게 아니라 정치의 영역이야, 어떻게 보면.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경제 같지만 실제는 정치라고. 예. 파워게임이야, 파워게임. 그걸 알고 계셔야 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 주식을 외국인들이 계속 살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예. 보장이 지금 들어오기가 되게 애매해, 외국 애들이. 환율 때문에. 환율이 1,400원인데 갑자기 1,600원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예. 주식이 오른 만큼 다 완전히 그냥 박살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더 떨어지면 수출 기업들 어떻게? 원화 하락이만 돼버리면 수출 기업 어떡하냐고. 난리 나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예. 뭔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환율이 이렇게 막 갑자기 폭락하는 것도, 우리가 뭐 너무 막 환율이 고환율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고환율이 되는 이유는
달러가 강해져서 구환율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 원화가 아무리 강해도 미국보다 강할 수는 없잖아. 엔화가 저렇게 폭락을 한다는 거는 달러가 엄청 강해지고 있다는 반증이야. 근데 그거는 엔화가 뭐 되게 뭐 매력이 없는 화폐라서 그런 거 아니라 달러가 너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그 용인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저렇게 지금 폭락을 시켜버리니까 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이제 한국 증시에 외국인이 들어오기가 되게 어려워 진짜. 예. 이런 상황이 이제 몇 달 반복이 되다 보면은 조금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원 달러가 너무 이렇게 내려가면 외국인들한테 매력이 없을 수도 있다. 지금 매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의 위로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